뭐 고민하지 말고. 고민해? 그냥 들어. 계속 학원 쫓아와야 돼요. 혼자 공부할 생각하지 말고. 자, 봐요. 백서는 100문제죠? 반드시 알아야 될 지문을 넣어요. 100문제. 그럼 100문제면 지문이 40문제에 5, 4, 5? 40문제 5개죠. 40문제 500개잖아. 백선이니까. 4, 5, 20. 우리 시험은 200개인데 백선이면 500개죠. 그 다음에 4회 모의고사. 그러면 40문제 곱하기 4회니까 160문제죠. 그러면 합치면 100문제, 160, 260문제죠. 260문제 5 곱해봐. 1000개가 넘죠? 그러면 백선과정하고 모의고사 4회 4번 보면 1000개, 1200개 지문을 쫙 공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실제 동영사회는 실전같이 저는 낼 거예요. 실전같이. 그래서 실전 난이도랑 비슷하게 모른 지문 내요. 중간에 물음표 해야 되니까. 그래서 물음표 어려운 사례 문제도 내요. 동그라미 훈련해야 돼. 이런 훈련하는 쉬운 문제만 풀면 실전에서 뻥 까버려요. 멘붕에 빠져버려. 그래서 마지막 9월 10월 동영 전범이잖아요. 전범. 이건 실전같이 제가 내요. 항상. 그러면 여기서 40문제 풀면 녹초가 돼요. 왜? 돌아버리거든. 우리 실전이 그래요. 오전 시험 1차 보면 녹초가 돼요. 포기하고 싶어. 왜? 어렵게 보거든요. 실전은. 이 훈련을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래야 실전에서 멘붕이 안 빠져요. 지금 7월 5호 특강은 제가 중요한 지문 위주로 가는데 여기 마지막 4회는 실전같이 내요. 그래서 난이도 실전같이. 그래서 모르는 지문도 내고 난이도 상도 내고 물론 너무 많이 내진 않고 적당히. 그래서 이 과정만 따르면 여기서 다 걸려요. 아니 1000개 넘는 지문을 우리가 훈련하는데 어떻게 거기서 200개 지문이 실전은 오래 안 걸리겠어요. 흘러가는 거 빼놓고. 그래서 모든 과목 다 마찬가지일 테니까 너는 왜 여기 네? 1일 특강인데 이론 총 정리. 이론 총 하루에. 그러니까 9시 40분부터 6시까지. 이론 총 정리. 거기서 이제 올해 다른 시험 나온 거 있죠? 간평사, 주택관리사. 엊그저께 주택관리사 끝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정리 작업하고 있어. 그래서 올해 다른 시험 기출, 그러니까 작년 기출, 그걸 제가 다 박아줘요. 작년하고 올해 다. 그러면 그 중에 한 40% 떠요. 올해 시험에, 우리 시험에 뜬다고. 그 다음에 작년 33회 기출을 또 제가 박아줘. 그건 안 나와. 90%가. 그러면 중요한 것만 쫙 정리하는데 33회 작년 기출은 제끼고, 제낀다는 게 아니라 올해 안 나올 가능성이 높고, 작년, 올해 다른 시험 기출은 올해 우리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고, 그 다음 순서를 그동안은 이제 만약 동시학명권이다. 그러면 강의 순서대로 우리가 계속 공부했잖아요. 마지막 특강 자료는 넘버 1, 2, 3 요렇게 제가 해요. 가장 중요한 것부터 1번, 두 번째가 2번. 그런 식으로 최소 많이 안 하고 엑기스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문제에 15개는 안 넘도록 3배수 공부하는 거예요. 3배수. 가장 중요한 거. 그러면 거기서만 마지막 2달 동안 달달달 하면 최소한 정답 지문은 골라 낸다는 얘기죠. 그런 식으로 하루 특강이 하루. 그래서 특강도 들으시고 학원 백선 동영 모의고사 그건 뭐 선택이 아니고 필수요. 필수. 그런 식으로 따라오면 거기 지문에서 다 나와요. 8점까지. 8점까지. 문제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날 오후에 복습을 하셔야 돼. 복습. 시험 보고 문제 풀고 그 다음에 오후에 이제 오후 특강이 없잖아. 9월 10월은. 온전하게 오전 시험 보고 오후 저녁 복습하는 거예요. 복습. 그런 식으로 남은 기간 9월 10월 하면은 충분히 합격합니다. 작년도 여기 남아 계신 분 마지막까지 계시면 다 합격했어요. 특별히 그날 귀신이 들려가지고 그렇지 않는 한 귀신이 들린 사람이 있었고 학교는 계산 문제를 푼다든가 귀신이 들려. 계산 문제는 나중에 풀하겠어요. 절대 학교는 계산 문제 들이대지 말아요. 알게 모르게 시간 되게 잡으면 계산 두드리다가. 그러니까 무조건 계산 문제 나오면 내가 풀 수 있느냐 그런 거 따지지 마. 계산 문제야 동그라미. 학교는 40문제. 그다음 민법도 40문제. 총 80문제 풀고 동그라미 한 거 어렵다고 해서 민법 사례 문제 제가
좀 느낌이 오면 동그라미가 가라겠어요. 그래서 문제를 순서대로 풀어야 된다는 강박관념에서 빨리 벗어나. 순서대로 안 풀어도 돼요. 만만한 놈부터 중간중간 푸는 거요. 그래서 일단 80문제 쉬운 것부터 풀고 그 다음 일단 80문제 풀면 절반은 풀었을 거 아니에요. 동그라미가 절반 정도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50점 맞췄잖아. 그럼 나머지 동그라미에서 몇 개만 맞추면 합격 점수 나온다는 얘기. 마음이 편해져요. 근데 순서대로 풀면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 아직도 막 20문제 남았어. 그때부터는 머리가 안 돌아가. 머리가 안 돌아간다고. 문제가 머리 안 들어온다고. 그래서 좀 어려운 문제는 그냥 동그라미 치고 가라는 얘기예요. 80문제 쭉. 그래서 실제 이제 40문제 풀 때도 그 훈련 하라는 얘기예요. 중간에 좀 어렵다. 동그라미 하고 다음 문제 쭉 줘. 일단 40문제 가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한 거 풀어도 되고 못 풀어도 되고 상관없지. 내가 맞힐 문제 일단 절반은 딱 맞춰놨으니까 거기서 몇 문제만 풀면 되죠. 그런 식으로 훈련을 해야 돼. 문제 훈련. 정해진 시간 안에서 실전은 무조건 시간 부족해요. 실전 왜 모르는 지문이 많이 나오거든. 모르는 지문, 낯선 지문. 그게 항상 실전이 그래요. 그러니까 훈련을 해야 돼. 시간 안배 훈련, 패스하는 훈련. 그래서 정확한 답이 나오면 절대 나머지 지문 안 읽는 훈련. 우리 지금 뭐 오후에 오특강 계속 훈련하고 있죠. 그걸 이제 전 범위에서 하는 거예요. 전 범위. 총칙부터 특별법까지. 전 범위 보는 게 오특강보다 단원별보다 완전히 달라요. 전 범위가 훨씬 어려워요. 왜? 머리가 안 돌아가거든. 처음부터 끝까지. 그걸 정리하는 게 하루 특강. 하루에 총칙부터 쫙 특별법까지 쫙 돌잖아. 하루에. 그럼 정리가 시작되죠. 그 자료를 판례 조문 다 이제 합친 거지. 그래서 그 자료를 이제 계속 마지막까지 또 듣는 거예요. 그 왔다 갔다 하면서 또 그 특강을 듣는 거예요. 이제 왔다 갔다 할 때. 지금은 제가 7, 8월 강의를 들어가겠죠? 예전에 녹음한 거하고. 지금은 예전 녹음한 거하고 1월, 3월 요약 정리해 준 거, 그거하고 지금 7, 8월 강의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듣고, 이제 특강 후에는 그 특강 자료만 계속 왔다 갔다 듣는 거예요. 민법은. 들리잖아. 따라하고. 그러면 민법은 이상 없어요. 중개사법 열심히 하셔. 중개사법에서 점수가 나와야 2차는 합격하는 거예요. 중개사법에서 8점대가 나와야 돼요. 그래야 공법에서 점수가 조금 안 나와도 2차가 붙는 거고, 1차는 민법이 나와야 돼. 학개론보다. 학개론은 공부한 만큼 안 나온다고. 민법은 아주 정직한 과목. 공부한 만큼 점수 나와요. 내가 한 만큼. 중심 잡고 있다 없다. 계속 제가 훈련을 하겠잖아. 오케이. 가요. 자, 동시행의 항변권. 동시항변권. 갑을 매매. 매도인 갑은 소유권 줄 채무가 있을 거고, 매수인은 돈 줄 대금 채무. 쌍무죠? 자, 쌍무계약에서 소유권 주고 대금 주고, 이거 동시에 이행해야 됩니다. 이걸 동시 이행 관계에 있다 그래요. 소유권 주고 대금 주고 서로 동시 이행하는 게 공평에 맞으니까. 그래서 동시 이행 관계에 있죠. 자, 잔금 날짜에 결국 소유권하고 잔금이 동시 이행 관계고, 중도금은 먼저 줘야 되고 선이행 동시 아니죠. 그런데 잔금 날짜 7월 1일이 됐는데 이놈이 지는 등기 서류 안 주면서 상대방 을한테만 잔금 달라고 하면 나는 안 돼요. 등기 못 받았는데 제가 왜 잔금을 줍니까? 들이댈 수 있는 힘. 이게 바로 자기 채무이행하는 걸 거절할 수 있는 힘. 동시행합시다 라고 항변하는 동시행 항변권. 자, 이제 동시항변권의 목차. 쌍무계약에서 나옵니다. 쌍방채무 모두 변제액이 있어야 될 거고, 지는 안 하면서 나한테만 청구합니다. 그러면 동시항변권이 성립할 거고, 그럼 동시이행항변권이 성립하면 어떤 힘이 생기느냐? 효력 볼 거고. 그 다음, 이제 후반 파트가 어떤 건 동시행관계에 있고, 어떤 건 동시행관계가 아니고, 이거 구별하는 거. 그러면 여기까지가 전반부고, 여기까지 후반부. 전반부 아주 잘 나오고요. 후반부 아주 잘 나와요. 둘 다 잘 나와요. 자, 이제 성립 요건. 첫 번째, 쌍무계약에서 서로 대가적 채무를 부담하고 있을 것. 자, 1번 성립요건에서 대부분 판례 4개. 이것만 달달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동시항변권이 어려워요. 판례가. 중심 잡고 외우는 거야. 일단 이해하고. 첫 번째, 하나, 둘, 셋, 넷.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아주 잘 나와요. 아주. 다 5번씩 나와요. 5번, 4번. 자, 첫 번째. 동시 이행 관계에 있는 어느 일방의 채권이
양도되더라도 그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동시행관계는 존속한다. 이게 우리 시험 지문이에요. 여전히 동시에. 자, 그럼 무슨 말일까? 동시행관계에 있어. 동시행관계에 있어. 근데 어느 한쪽에 채권이 양도됐대. 채권이 양도됐다는 얘기는 채권을 팔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더라도 채권 양도로 사람이 갑에서 병으로 바뀌었어도 여전히 을하고 동시행. 소수로는 여전히 동시행. 그러면 다시 한번 이해를 해보죠. 갑을 매매. 갑은 을한테 소유권은 채무자지만 대금 측면에서는 채권자죠. 소유권 채무 돈 줘. 5억 줘. 대금 채권. 자, 을에 대한 이 채권을 병한테 채권을 양도하는 거예요. 갑이 을에 대해 가지고 있는 대금 채권을 병한테 양도해요. 또는 이 채권이 누군가로부터 압류 전부된다고 나와요. 채권이 병한테 넘어가. 자, 그러면 을은 나중에 잔금 날짜가 되면 갑한테 매매대금 5억을 주는 게 아니라 병한테 5억을 주는 거예요. 채권이 얘한테 넘어갔으니까. 그런데 갑이 등기소를 안 줘. 그러면 을은 갑이 등기소를 안 주면 병한테 돈 준다 안 준다? 안 줘야지. 등기를 못 받는데 왜 줘? 우리 손해보지. 그래서 채권 양도로 사람이 갑에서 병으로 당사자가 바뀌어도 여전히 을은 동시행으로 들이댈 수 있다. 갑이든 병이든 여전히 동시행명권 행사할 수 있다. 여전히 병하고도 동시행이다.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겠어. 채권 양도로 사람이 바뀌어도 여전히 동시이행. 이렇게 외우면 돼요. 두 번째, 동시이행 관계에 있던 채무 중 어느 한 채무가 이행 불능이 돼요. 그래서 발생한 손해배상 채무도 상대방 반대 급부와 여전히 동시이행. 자, 무슨 말일까? 이걸 이해를 한번 해봐. 해석해봐요. 동시이행 관계에 있던 채무야. 갑의 소유권 채무. 그런데 이 소유권 채무가 건물이 계약 체결 후 갑이 불내서 날아가 버렸어요. 계약 체결 후 멸실. 그러면 후발적 불능. 누가 불냈다? 갑이 불냈다. 제 말이 이해가 돼야 돼. 계약 체결 후 건물이 멸실. 누구 잘못으로? 채무자 갑 귀책 사유로. 그럼 이게 채무자가 불내버렸죠? 채무불이행. 따라서 상대방은 채무불이행 효과, 이 계약 해제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 둘 다 동시에 청구할 수도 있어요. 얘는 이게 교환계약 사건이었는데 갑은 소유권 줘야 되고 을도 건물 소유권 줘야 돼요. 소유권 교환. 그런데 갑 건물이 날아가 버렸어. 계약 체결 후. 자, 을은 얘가 불냈기 때문에 이 교환계약을 해제로 날려버릴 수도 있었지만 이 사건에서 을은 해제하지 않고 그냥 건물값 줘. 나 그냥 소유권 넘겨줄 테니까 건물값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건이에요. 그러면 건물 이행 불능이 돼서 발생한 손해배상 갑의 채무하고 상대방의 소유권 주는 채무는 여전히 같이 동시행이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야. 그래서 동시행 관계에 있던 채무 중 소유권이 동시행 관계에 있었는데 교환해서 소유권 주고 동시행 관계에 있던 채무 중 어느 한 채무가 이행 불능이 됐다. 이쪽 놈의 건물이 멸실돼서 얘가 불내서 채무불이행 이행 불능이 됐다. 그래서 발생한 을에 대한 건물값 손해배상 채무는 여전히 상대방의 반대급부인 갑에 대한 소유권 채무와 여전히 동시에. 원래는 소유권이 동시행 관계에 있는데 소유권이 날라가고 건물이 날라갔으니까 손해배상으로 채무 내용이 바뀌었죠. 소유권에서 채무 내용이 돈으로 바뀌었잖아. 여전히 동시행. 그래서 제가 이 두 개를 한꺼번에 같이 세트로 외우라겠어. 채권 양도로 사람이 갑에서 병으로, 병이 나와요. 우리 시험 지문에. 그럼 채권이 갑에서 병으로 양도됐다. 채권 양도로 사람이 당사자가 바뀌든 채무 내용이 이행불능으로 소유권에서 손해배상 돈으로 하는 거예요. 금전 손해배상이니까. 채무 내용이 이행불능 이 네 글자 반드시 들 거고 이행불능으로 채무 내용이 돈으로 바뀌어도 손해배상 채무로 바뀌어도 여전히 상대방 채무와 동시이행. 그래서 외우는 거야. 채권 양도로 사람이 바뀌든
채무 내용이 손해배상 채무로 바뀌든 여전히 동시이행. 이렇게 외우면 돼요. 그래서 동시항변권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긍정으로 끝나야지. 자, 세 번째. 동시 이행관계에 있는 일방의 채무도 별개 약정으로 발생한 상대방 채무와는 특약이 없는 한 동시행관계 아니다. 이렇게 끝나야 돼요. 그러면 어디를 중심이야? 노란색이 중심이겠지. 자, 봐요. 동시 이행관계에 있는 어느 한쪽의 채무도 별개 약정, 이게 동그라미 말하겠어요. 별개 약정으로 발생한 상대방 채무와는 동시행관계가 아니다. 별개 약정으로 발생한 상대방 채무와는 동시행관계가 아니야. 너는 따로 놀아야겠어. 별개 약정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이해가 되면 잘 외워줘요. 매매, 갑은 소유권 주고 을은 대금 주고. 소유권하고 대금이 동시행관계예요. 그런데 갑과 을이 별개의 계약을 해요. 별개 계약, 약정을 해. 그래서 을한테 별개 약정에 따른 채무가 발생했다는 얘기예요. 갑에 대한 채무가. 그러면 동시에 이행관계에 있는 이 갑의 소유권 채무는 별개 약정으로 봐서 이 채무와는 동시행관계다 아니다. 아니라고. 이 두 놈만 동시행관계. 너는 별개잖아. 따로 놀아. 너는 나랑 같이 못 놀아. 너는 별개 약정으로 발생한 상대방 채무. 너는 나하고 동시행관계 아니야. 왜? 별개 약정으로 발생했으니까. 금이에요. 그래서 느끼란 얘기요. 별개 약정으로 발생한 상대방 채무? 밀어. 이렇게 좀 해봐. 너 따로 놀아. 밀어. 별개니까 너 따로 놀아. 나랑 동시행관계 아니야. 나가 누구요? 소유권 채무. 나랑 너는 따로 놀자고. 너 가. 나는 얘랑만 짝짝꿍 할 거야. 그냥 느낌이 와야 돼. 별개 약정? 이러면 뚫어지게 봐. 10분 동안 봐.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그럼 내게 돼요. 느끼란 얘기요. 별개 약정? 느껴야 돼. 단순히 외우지 말고. 온몸으로 느끼란 얘기요. 온몸으로. 민법은 온몸으로 이해해야 돼. 별개 약정? 아, 느낌이 왔어. 넌 따로 놀아. 그러니까 이걸 그러면 손짓도 해봐. 너 따로 놀아. 나랑 동시행관계 아니다로 끝나야 돼. 동시행관계 아니다. 자, 하나 더. 부수적 채무, 협력 채무는 상대방의 주된 채무와 동시행관계 아니다. 자, 이 두 놈만 동시행관계 아니에요. 나머지는 다 동시행관계에 해당된다는 게 훨씬 많아요. 그러면 주된 채무가 뭐예요? 매매계약에서 주된 채무는 소유권하고 대금이에요. 주된 채무끼리 동시행이야. 따라서 주된 채무 아닌 부스러기, 부차적 채무, 부수적 채무. 대표가 토지거래가 협력 채무죠. 부수적 채무는 같은 급이 아니야. 소유권하고 되게 우리끼리 노는 거지. 너는 임마 부차적 느낌이 와야 된다니까. 너는 임마 부스러기잖아. 어떻게 나랑 같이 놀라고. 그래서 부수적 채무는 주된 채무와 동시행관계가 아니다. 그래서 토지거래가에서 협력 채무는 주된 채무, 매매대금하고 동시행관계가 아니니까 을이 갑한테 토지거래 허가 협력 청구 들어오면 야, 너 인마 돈 안 줬잖아. 나 이거 안 해. 그딴식 할 수 없는 거요. 거절할 수 없어. 그래서 협력 청구 들어오면 무조건 가야 돼요. 구청. 거절할 수 없어. 왜? 선행채무 동시행관계 아니니까. 동시행관계에 해당돼야 들이대지. 근데 동시행관계 아니니까 청구 들어오면 가야 돼요. 이런저런 이유로 거절할 수 없다. 동시행관계 아니면 거절할 수 없다고. 동시행관계 해당되면 들이댈 수 있고. 그래서 민법은 X가 나오는 거예요. 소유권 X, 물청 X 똑같죠. 동시행관계 아니야? 거절 못해. 그래서 선행 채무, 협력 채무가 나오면 뭔가 청구 들어오고 소수로가 거절할 수 있다 없다가 뜨면 무조건 거절할 수 없다로 끝나야 돼. 협력 채무 동시행관계 아니니까. 그럼 이 네 개를 그대로 외운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넘버 3야. 넘버 3 두 개가 같이 세 개가. 그럼 해야 되겠지. 넘버 3인데. 채권 양도로 사람이 병으로 바뀌어요. 그래도 을은 병한테 들이댈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채권 양도로 사람이 바뀌어도 여전히 을은 병한테 병! 나 갑한테 등기 못 받았어. 나 너한테 잔금 못 줘.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채무 내용이 이행불능으로 돈으로 바뀌어도 손해배상 채무로 바뀌어도 여전히 동시에. 그래서 을의 소유권 넘겨는 교환계약에서 손해배상 채무는 여전히 동시에.
그럼 별개약정? 아, 너는 따로 놀아. 너는 따로 놀아. 나랑 동시행관계? 아니야. 이렇게요. 별개약정 나오면 너 따로 놀아. 나랑을 넣어서 넣으라고. 나랑 동시행관계? 아니야. 이렇게. 그래야 잘 헤어진다고. 부수적 채무. 너는 주된 채무 아니야. 부수력이고 어떻게 너 나랑 놀라고. 너 인마 너도 따로 놀아. 이런 식으로. 느낌이 왔어. 민법은 느낌이 중요해. 느낌이. 그 다음 외워야지. 느끼기만 하면 뭐해. 외워야지. 자, 쌍방채무 모두 변제기 있을 것. 이게 바로 잔금 날짜 되라 그 말이죠. 그래서 선이행채무, 중도금과 같은 선이행채무는 동시행관계가 아니란 얘기지. 중도금은 먼저 줘야 되죠. 자, 선이행채무인데 중도금 같은 선이행채무인데 시험은 이게 안 나와요. 첫 번째는 절대 안 나오고 시험은 이놈하고 이놈 넘버원이 두 번째 놈이요. 자, 당사자 일방이 선이행 의무를 부담해요. 그럼 의리 중도금을 부담하고 있구나 이렇게 해석하고, 그런데 상대방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다면 이 단어가 뜨면 더 이상 선이행이 아니다. 이제는 동시행 항변권으로 들이댈 수 있다. 그러면 상대방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 이 단어가 뜨면 더 이상 선이행이 아니다. 이제는 동시행으로 바뀌어버린다. 그러면 당사자 일방이 중도금과 같은 선이행 채무를 부담하더라도 상대방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이걸 알아야지. 이걸 이해를 못하면 안 헤어진다고. 자, 당사자 일방, 의리. 내가 청약에 당첨돼서 중도금 불입하고 있어요. 건설사가 부도나서 아파트 공사가 스톱돼 버렸어. 그래서 상대방 갑의 건설사에 나에 대한 소유권 이전 채무행위 공사가 스톱됐죠. 나한테 소유권을 못 넘겨줄 것 같아. 상대방의 나에 대한 소유권 넘겨주는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생겼지. 그러면 나는 열심히 선이행 채무 중도금 불입하고 있는데 공사가 스톱돼서 언제 재개될지도 모르는데 나 공사 재개될 때까지 중도금 선이행 못 줍니다. 할 수 있다. 불안해 항변권. 법 조문 그대로. 그래서 당사자 일방이 선이행 의무를 부담하더라도 상대방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어. 그럼 빨리 여기서 느끼란 얘기예요. 상대방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건설사 부도나서 공사가 스톱됐구나. 이걸 빨리 캐치해내고 그러면 나 중도금 더 이상 못 줍니다. 동시항변권으로 들이댈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시험은 선이행 5글자가 뜨면 선이행이 아니라 원칙이 아니라 항상 동시행으로 바뀌어버리는 내용이 나와요. 우리 시험은. 선이행 나오면 보지도 마. 이거 안 나와. 이건 안 나와. 이 두 개만 나와요. 그러면 선이행 나오면 동시항변 행사할 수 있다. 그렇게 반대로 밀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공부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그렇게 공부해? 왜 단순히 외우려고 해? 그냥 이걸 이해해버리면 되는데. 그래서 법조문 그대로. 불안하죠? 상대방 이행이 곤란한 어떤 현저한 사유가 있다면 비록 내가 선이행 의무를 하더라도 동시행으로 바뀌어버린다. 동시항변 행사할 수 있다. 자, 이게 넘버원 판례. 선이행 의무인 중도금 이행 지체하던 중 상대방 채무 변제기 도래 또는 잔금 지급 날짜 도래 또는 도과 그러면 더 이상 선이행이 아니에요. 이제는 선이행도 동시행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걸 외우라겠죠. 상대방 채무 변제기 도래 또는 잔금 지급 날짜 도과 이 단어가 뜨면 더 이상 선이행이 아니다. 동시행으로 바뀌어버린다. 동시행으로 바뀌어버린다. 그래서 동시항변권 행사할 수 있다. 자 봐요. 의리 6월 1일 중도금 날짜야. 중도금은 먼저 이행해야 되는데 중도금을 못 주고 있죠. 중도금을 이행 지체하던 중 날짜가 지나서 잔금 날짜인 7월 1일이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을 입장에서는 잔금 줄 시기지만 상대방도 소유권 등기 줄 시기가 됐죠. 이게 바로 선이행 채무 이행 지체하던 중 상대방 갑의 소유권 채무 변제기 도래 그 말이에요. 내 입장에서는 잔금 지급일 도가고
여기는 상대방은 갑이야. 갑의 나에 대한 소유권 채무 변제기 도래. 즉 잔금 날짜가 됐다면 더 이상 중도금이 상대방의 소유권과 선행이 아니라 같이 잔금하고 함께 동시행으로 바뀌어버린다. 그래서 잔금 날짜가 되면 더 이상 선행이 아니라 동시행으로 바뀌어버린다. 그래서 이놈이 소유권 등기서류 안 주면서 을한테 너 왜 중도금 한 달 동안 안 주고 있어. 잔금은 몰라도 중도금 너 선행인게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을은 등기서류 줄 때까지 잔금뿐만 아니라 저 중도금도 못 줍니다.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고. 선행이 아니니까 잔금과 함께 동시행으로 바뀌어버려요. 따라서 등기서류 안 주면서 중도금 달라고 할 때 잔금 날짜 이후에는 중도금에 대해서도 이행지체 아니다. 동시행 항변권으로 안 주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마지막 지문. 잔금 날짜 이후에는 중도금에 대해서도 지연배상 책임이 없다. 동시행 항변권으로 중도금 안 주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잔금 날짜 이후 동시행 항변권으로 중도금 안 주니까 이행지체 아니다. 이행지체 아니니까 지연배상 책임 지지 않는다. 여기까지 나와. 시험은 여기까지. 그러면 여기보다는 세 번째보다는 반드시 두 번째를 하라는 얘기지. 더 이상 선행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단어가 또요. 상대방 이행이 곤란할 현재한 사유에서 더 이상 선행 아니야. 동시행으로 바뀌어. 불안해 항변권. 이 제목을 익숙해지면 훨씬 쉽게 나한테 다가오죠. 불안해. 아유 공사가 스톱돼서. 불안해서 어떻게 중도금 선행하겠어. 스톱 할 수 있다. 이거 건설사 부도가 생각이 나야 되고. 그대로요. 선이행 채무 중도금 이행 지체하던 중 상대방 채무 변제기 도래 이렇게 좀 외우라고.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할 때 들으면서 따라서 하라고. 그럼 자연스럽게 외우지. 시간이 해결해 줘요. 시간이. 자꾸 따라하면 일부러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그냥 따라해. 그럼 나도 모르게 지문에서 보인다고. 내 목소리가 들리고. 상대방 채무 변제기 도래. 내 입장에서는 잔금 지급 날짜 도과. 그러면 더 이상 선행이 아니다. 등기 줄 때까지 저 중도금도 안 줄 겁니다. 라고 들이댈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시험은 별개 약정, 부수역 채무 그거 외에는 다 동시에 항목 행사할 수 있다고. 우리 시험 지문은. 별개 약정하고 협력 채무 그것만 동시행 관계가 아니고 나머지는 사람이 바뀌든 채무 내용이 바뀌든 선행 채무라도 소수로는 동시에 항목 들이댈 수 있다. 넘버 원. 자, 세 번째 성립 요건 넘버 2. 이게 넘버 2 팔래요. 상대방이 지는 이행 제공하지 않으면서 나한테만 이행 청구할 것. 그러면 동시항변권이 성립하죠. 여기에 관련된 대부분 판례. 자, 일방의 이행 제공으로 수령지체에 빠진 상대방이라도 그 후 그 일방이 이행 제공 없이 이행 청구하면 나는 아무리 수령지체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안 됩니다. 동시항변권 들이댈 수 있다로 끝나. 여기도 동시항변권 행사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일방의 이행 제공으로 수령지체에 빠진 상대방 무슨 말일까? 이 말을 모르면 이게 단순 암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 말을 이해하면 안 해도 돼요. 이해하면 안 해도 되고 민법이 그래요. 이해가 되면 덜 외우고 이해가 안 되면 무조건 전화번호라도 외워야 돼. 본인이 힘들지. 근데 어떡할 거야?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럼 외워야 돼. 어쩔 수 없어. 근데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은 해보자. 이해하려고. 자, 매도인 갑이 잔금 날짜에 등기서류 을한테 제공했어요. 매도인 갑은 등기서류 잔금 날짜에 제공했어. 그런데 매수인이 잔금을 못 줘요. 이걸 채권자 수령지체라고 해. 얘는 등기서류 줬는데 매수인들이 잔금을 못 줘요. 이 잔금 채무 불이행을 항상 왼쪽 놈이 소유권 채무자, 오른쪽 놈은 매수인은 채권자가 돼요. 소유권 주세요. 채권자. 왼쪽 놈이 채무자, 오른쪽 놈이 채권자예요. 이런 식으로 단순히 외워도 돼. 계약법에서는 소유권 기준이니까. 자, 을이 갑은 등기서류 잔금 날짜에 제공했는데 매수인이 잔금 준비가 안 돼서 잔금을 7월 1일 잔금 날짜.
잔금 날짜 얘는 등기 제공했는데 지가 잔금 준비가 안 돼서 잔금을 못 준 상황. 그러면 매수인 을의 채무 불이행이에요. 잔금 채무 불이행. 이행지체. 그런데 이행지체라고 안 쓰고 우리를 힘들게 단어를 수령지체라고 해요. 수령지체. 매수인 을의 잔금 이행지체를 잔금 채무 이행지체를 채권자 수령지체라고 해요. 그럼 무슨 수령이냐? 얘가 잔금을 안 주니까 갑이 등기소를 안 줘요. 잔금 안 주는데 왜 등기소를 주겠어? 이게 등기소류 수령을 안 하고 있다 그거예요. 안 하고 있는 게 아니지. 얘가 안 주니까 못 받고 있는 거지. 이게 채권자 수령지체, 즉 을의 채무 불이행이에요. 자, 그러면 일방은 등기소를 제공했는데 매수인 을이 잔금을 안 줘서 수령지체에 빠진 상대방이에요. 자, 그러면 을은 채무 불이행한 잘못을 했어. 자, 시간이 한 달이 흘렀어. 8월 1일. 갑한테 전화가 와요. 을! 너 엄마 왜 한 달이 넘도록 잔금 안 주고 있어? 독촉하는 거지. 근데 그때는 등기 서류를 제공했는데 한 달 후는 등기 서류 제공 없이 그 후 그 일방이 갑이 그때는 등기 서류 제공했는데 이번에는 제공했다 안 했다? 제공 없어. 등기 서류 제공 안 하면서 잔금 달라고 해. 너 왜 한 달이나 늦어? 빨리 줘. 근데 이행 제공이 없어. 등기 서류. 그러면 생각해봐. 내가 을이야. 비록 내가 전에 잔금을 못 준 잘못이 있지만 한 달 후 이놈이 등기 서류 안 주는데 내가 잔금 준다 안 준다? 주면 바보지. 주면 바보. 안 줘요. 가. 미안해. 나 잔금 못 줘서 미안한데 나 등기 안 주는데 내가 어떻게 먼저 잔금 줘요? 나 못 줘요. 들이댈 수 있다. 수령지체에 빠진 잘못한 잔금 못 준 상대방 을이라도 아무리 잘못했지만 그 후 이놈이 전에는 이행제공인데 이번에 여객키라고 이행제공 없이 이행청구하죠? 그러면 떴잖아. 이행제공 없이 이행청구하면 동시항변고 들이댈 수 있다. 그래서 이걸 깊게 이해해보라고. 수령지체의 의미를 먼저 외워야 돼. 이해하고. 수령지체가 뭐냐? 해야 돼. 왜? 좀 이따 위험부담에서 나오니까. 수령지체를 알아야 거기도 지문 하나를 푸니까. 민법은 서로 연결되니까. 그래서 수령지체란 얘기는 갑은 등기서류 이행 제공했는데 상대방 매수인이 잔금 못 준 상태. 이게 채권자 매수인 을 수령지체 채무불이행. 아무리 수령지체 잘못한 상대방이라도 그 후 갑이 이번에는 이행 제공 없이 나한테 잔금 달라고 하면 안 됩니다. 등기 못 받은 상태에서 저 잔금 못 줍니다. 들이댈 수 있다로 끝나요. 결국 이것도 동시함이 행사할 수 있다로 끝나. 이게 넘버 2예요. 반드시 하시 정답 지문이라고. 왜 제가 이렇게 강조를 하기 위해서 정답 지문이라고. 정답 지문. 다른 건 4개 몰라도 이거 알아야 그 한 문제를 맞히니까. 그래서 상대방 채무 변제기 도래. 더 이상 선행이 아니다. 동시항변고 들이댈 수 있다. 비록 수령지체에 빠진 상대방이라도 그 이행 제공 없이 이행 청구하면 동시항변고 들이댈 수 있다. 둘 다 들이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노란색 잡고 파란색 잡고 있다 없다 계속 외워가는 거예요. 계속. 오케이. 자, 동시항변고 효력. 동시행 항변권. 아이고 너는 좀 왜 여기 있니? 자, 동시행 항변권으로 안 주고 있죠? 권리기에서 잔금 안 주는 거니까 이행지체 아니다. 이행지체 책임지지 않는다. 그대로 외워요. 이것도 잘 나오니까. 이행지체 책임지지 않아요. 동시행 항변권으로 잔금 안 주고 있죠? 이행지체 아니다. 자, 하나 더 해야 돼요. 첫 번째 줄을. 이거 꼭 갑한테 동시항변권 행사할 필요 없어요. 동시항변권을 행사할 필요 없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행지체 아니다. 이행지체 책임지지 않는다. 이걸 동시항변권을 행사해야 이행지체 책임지지 않는다. 이렇게 장난쳐요. 그래서 그대로 행사할 필요 없다. 존재만으로 이행지체 아니다. 자, 그 다음 그대로 외워야 돼요. 동시행의 항변권이 붙은 내 채권으로는 상대방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로 끝나요. 동시항변권에서 상계할 수 있다 없다가 뜨면 무조건 상계할 수 없다야. 이렇게 외워도 돼요. 상계할 수 없어요. 내 채권은 무슨 채권이냐? 매매대금 채권이야. 갑의 을에 대한 5억 주세요. 매매대금 채권. 자, 을이
매매대금 채권, 매매대금 채권이 있어요. 5억. 그러면 을은 매매대금 줄 대금 채무자. 그런데 갑이 을한테 돈을 빌려. 그래서 대여금 채무. 빌린 돈 5억 빌렸어. 그러면 봐봐요. 내가 갚을 빚이 5억. 매매대금 받을 돈이 5억. 그러면 상대방은 대금에서는 채권자야. 채권, 채무, 채무, 채권. 자, 5억을 빌린 갑이 5억을 갚아야 되겠죠. 그런데 내 아파트를 팔아서 5억 받을 매매대금 채권 받을 돈이 생겼다는 얘기요. 그러면 5억 주고 5억 받고 왔다리 갔다리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여기서 나온 거 통치는 거 상계. 100만 원 빌린 사람이 상대방한테 100만 원 갚아줘야 되는데 100만 원 받을 돈이 생겼다. 그러면 이게 퉁쳐. 이게 상계예요. 그러면 내가 5억을 갚을 사람이 5억 받을 채권이 생겼다면 퉁쳐버리면 돼요. 문제는 매매계약은 이 매매대금 채무에는 얘가 등기 안 주면 동시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어 있어요. 동시행 관계 있죠, 매매는. 그래서 나의 매매대금 채권, 상대방 이 매매대금 채무에는 단순히 채무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럼 너 등기 안 주면 나 돈 못 줍니다 할 수 있는 동시행 항변권이라는 권리까지 붙어 있는 내 채권이에요. 따라서 4개 채권, 채무, 채권, 채무 이것만 있어야 상계가 가능하지. 상대방 을한테는 단순 채무만 있는 게 아니라 동시이행 항변권이라는 권리까지 하나가 더 1+1이 있기 때문에 이걸 퉁 쳐버리면 상계해버리면 얘 권리까지 없어져 버려. 그러면 을은 피해를 봐요. 권리까지 없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상계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없는 상태에서만 상계가 돼요. 근데 있죠? 내 상대방한테 단순 채무만 있는 게 아니라 동시에 항변권이라는 권리까지 붙어있는 내 채권은 상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읽어야 돼. 내 상대방한테 단순히 채무만 있는 게 아니라 플러스 동시에 항변권이라는 권리까지 붙어있는 내 채권으로는 자동채권이 내 채권이에요. 내 채권으로는 상대방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상계하면 상대방의 권리까지 날아가 버리니까 단순 채무가 아닌. 그래서 상계를 허용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해고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외우면 돼. 상계할 수 없다. 없다로 끝내 맞아요. 칠 수 없어. 여기를 느끼면 돼. 권리까지 붙어 있다고? 상대방한테 여기 상대방을 넣어야 돼. 내 상대방에게 내가 채권자야. 상계하는 놈이. 상대방한테 권리까지 붙어 있다고? 그러면 상계할 수 없다. 권리까지 붙어 있으니까 치면 안 되겠지. 그래서 그대로 나오는 채권은 매매대금 채권, 임차인의 주인에 대한 보증금 채권이에요. 임대차도 보증금 주고 목적물 주고 이것도 동시항변권이 붙어 있거든. 그래서 우리 시험 질문에 나오는 채권 2개밖에 없어. 매매대금 채권, 보증금 반환 채권. 이 채권이 나오고 그 다음 상계할 수 있다 없다가 뜨면 무조건 상계할 수 없어요. 즉 다 필요 없어. 상계할 수 있다 없다 지문이 뜨면 상계할 수 없어. 있다 하면 X 지문이에요. 이렇게 외우는 거야. 상계할 수 없다. 자, 소송이 제기됐어요. 갑이 을한테 잔금 안 주니까 소송 제기했어. 소송 재판 들어가면 반드시 동시항변권 주장해라. 그래서 주장하지 않으면 행사하지 않으면 법원은 판단하지 않는다. 자, 동시항변권 을이 소송 재판 가면 주장해라. 아까 갑한테는 주장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갑한테는 안 해도 돼요. 그냥 동시에 항변권 있기만 하면 그냥 이행시체 아니에요. 하지만 소송 법원 이딴 말이 나오면 무조건 주장해야 법원은 판단. 자, 주장했죠. 판사님 얘가 등기 안 줘서 제가 잔금 안 주고 있는 거예요. 자, 나오는 판결 상환 이행 판결. 그래서 동시항변권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갑 당신은 등기 주시고 을 당신은 잔금 주시고 서로 상환으로 이행해라. 상환 이행 판결. 따라서 갑이 소송을 제기한 원고인데 이 상환 이행 판결은 소송 제기한 원고가 전부 이기지도 전부 진 것도 아니지. 절반 이기고 절반은 졌죠. 지는 줘야 되니까 절반 졌고
대신 상대방한테 잔금 받게 돼 있죠. 그래서 일부 승소, 일부 패소 이렇게 일부가 나와야 맞는 지문이란 얘기. 이게 가장 덜 중요하고. 자, 이제 후반부로 와요. 구별하는 거. 동시행관계에 해당하는 애들, 동시행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애들. 이거 이제 구별하는 게 엄청 나와요. 진짜 잘 나와요, 여기도. 자, 동시행관계에 해당하는 놈들. 전세 계약이 종료합니다. 설정자 왼쪽 놈 갑의 전세금 반환 채무와 전세권자 오른쪽 놈의 주인에 대한 목적물 반환 의무 플러스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 교부 의무까지 함께 동시에 잡아요. 갑을 전세죠. 전세금 주고 목적물 주고 노란색만 봐. 이제 노란색만. 전세금 주고 목적물 주고 이게 동시행이에요. 근데 1+1이 붙어. 전세권자는 반드시 설정 등기가 돼 있으니까 이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까지에는 같이 넘겨줘야 돼요. 그래서 전세권자 을한테 1+1이 붙었다. 두 번째, 임대차 종료시 임대인에 보증금 주고 임차인은 목적물 주고 노란색만 봐. 보증금 주고 목적물 주고 동시행하는 게 맞겠죠? 전세금 주고 목적물 노란색만 동시행. 거기다 1+1 그렇게 하면 돼요. 그 다음 계약이 무효 취소되면 서로서로 받은 것 돌려줄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발생하죠. 양 당사자 갑과 을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 이거 서로 동시행하는 게 맞겠지. 해제로 인한 양 당사자의 서로 돌려주는 원상 회복 의무 이것도 서로 동시행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동시행한 게. 자, 부동산 매매 소유권 주고 대금 주고 소유권하고 대금 잔금 같은 말이죠. 동시에 가압류 등기 있는 부동산을 팔았어. 갑 아파트에 뭐가 박혀 있어요? 가압류 등기가 박혀 있지. 부동산 가압류. 또 저당권 등기가 있는 부동산을 갑이 을한테 팔아요. 그러면 매매니까 먼저 노란색부터 봐. 소유권 주고 대금 주고 소유권 주고 대금 주고 매매는 일단 소유권 주고 대금 주고가 동시행. 그런데 이 부동산에 가압류와 저당권이 박혀 있다면 여기서 1+1이 왼쪽 놈 매도인은 당연히 이 저당권 등기 말소해 주면서 소유권 넘겨줘야겠지. 그래서 1+1 밑이 플러스죠. 1+1 이 등기 말소 저당권 등기 가압류 등기 말소해 주면서 소유권 넘겨줘라. 1+1 왼쪽에서 붙었어요. 그 다음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됩니다. 그럼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가 뭐냐? 갑과 을은 단독 소유지만 대외적으로 공유 등기를 박아서 대외적으로 공유로 취급되는 관계. 갑과 을은 단독 소유예요. 갑을. 하지만 대외적으로 공유 등기를 박아놨죠. 이게 구분 소유적 공유. 자, 둘이 헤어집니다. 구분 소유적 공유하다가 야 우리 공유 등기 빼고 우리 이제 단독 등기 치자. 구분 소유적 공유가 해소 서로 헤어질 때 공유 등기 정리 들어가야겠지. 지분권자 상호간에 갑을 상호간에 지분 이전 등기 의무 서로 등기 정리 들어가는 거겠죠. 이거 상호간 뜨면 동시행이야. 서로 간에 뭔가 해주는 것은 서로 동시행하는 게 공평에 맞아요. 나만 먼저 등기 협조해주면 상대방 나한테 안 넘겨주면 어떡해. 그래서 단어에 상호 간에 양 당사자의 그런 말이 뜨면 동시행이에요. 동시행. 느낌이 오는 거야. 서로 등기 넘겨주는 것 동시행하는 게 공평에 맞겠다. 그래서 느끼면 된다는 이해합니다. 자, 이제 이건 딱 외워야 돼요. 동시행관계 아닌 놈! 우리 시험에 네 놈 나와, 네 놈. 이 네 놈만 외우면 돼요, 네 놈. 자, 첫 번째. 피담보 채무 변제 의무와 저당권 등기 또는 담보가 등기 말소 의무. 채무 변제 의무와 저당권 등기 또는 담보가 등기 말소 의무. 이 양 채무가 동시행 관계냐? 아니란 얘기지. 변제부터 하세요. 이렇게 외워요. 변제, 돈부터 갚으세요. 외워야 돼. 변제부터 하세요. 동시행관계 아니에요. 돈부터 갖고 은행한테 저당권 등기 말소 요청합니다. 두 번째, 토지거래 허가 신청 절차 협력 채무와 상대방의 대금 지급 채무. 이 양 채무가 동시행관계냐? 아니란 얘기요. 아까 했죠? 협력 채무는 부수적 채무. 주된 채무는 부수적 채무는 주된 채무는 소유권 대금하고 동시행관계가
아니다. 그래서 협력부터 하세요. 막 외우는 거야. 선행체무라고. 변제부터 하세요. 협력부터 하세요. 동시행관계 아니다. 선행체무. 그 다음 주택.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라 임차권 등기가 바뀌었습니다. 자,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인의 이 등기 말소 의무가 동시행관계냐. 자, 임차권 등기 명령은 언제 나와요?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은 임대차가 종료했는데 이사 가야 되는데 주인이 보증금 안 줄 때 임차인이 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는 거예요. 즉 주인이 보증금을 안 줬을 때 이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따라서 주택임차인의 끝났는데 보증금을 안 주는 이 상황에서 법원에 등기 명령 신청해서 임차권 등기를 박았다는 얘기죠. 그 후 주인이 보증금을 준대. 보증금 반환은 나는 이 등기 말소해줘야겠죠. 이 양채무가 과연 동시행 관계일까? 아니란 얘기지. 안 주고 있는 보증금부터 빨리 주고 나한테 미안하다고 하고 먼저 줘야지. 안 주고 있는 보증금부터 줘야지.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동시행관계 아니에요. 안 주고 있는 보증금부터 주세요. 이렇게. 동시행관계 아니다. 그럼 경매가 무효입니다. 낙찰자의 채무자에 대한 등기 말소 의무와 저당권자의 낙찰자에 대한 배당금 반환 의무가 동시행관계냐. 동시행관계냐.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야 돼요. 경매가 무효죠? 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 의리갑한테 1억을 빌려준 채권자, 저당권 받아서 은행. 답은 돈 빌린 채무자. 항상 왼쪽 놈이 채무자, 오른쪽 놈이 채권자. 은행. 자, 이놈이 돈을 안 갚아. 경매를 날려. 담보 아파트 날렸어. A라는 사람이 낙찰받았죠. A가 낙찰자야. 자, 경매로 낙찰받은 A는 등기 없이 소유권 취득. 하지만 이놈은 소유권 등기를 박았어. 자, 이 상태에서 한 달이 지났는데 법원에서 연락이 왔어. 낙찰자 A야, 미안해. 이 경매가 무효래. 매매가 무효면 을등기 무효듯이 경매가 무효면 얘등기 무효예요. 무효등기는 말소해야 돼. 자, 법원은 낙찰자한테 전화하고 그러면 낙찰자는 내가 1억에 낙찰받았는데 이 1억은 누구한테 갔다? 은행한테 배당받아갔지. 그래서 법원은 은행한테도 전화해요. 은행, 당신 그때 1억 배당받아갔잖아. 미안해, 경매가 무효야. 가만 낙찰자한테도 전화하고 은행한테도 저당권에 전화하고. 그러면 낙찰자는 그래. 1억 줘야지 법원. 나 등기 말소할 때 1억 줘야지. 그러니까 법원이 뭐라고 했다? 알아서 해, 너희들끼리. 우리는 전화만 하면 돼. 알아서 해결해야 돼. 알아서. 자, 그러면 무효등기가 말소해야 되는데 등기가 여기서 이렇게 이전 등기 왔죠. 그러면 얘 낙찰자의, 그래서 읽어요. 낙찰자 이놈의 왼쪽 놈 채무자에 대한 이 무효등기 말소 의무와 지돈 여기서 받아와야겠지. 오른쪽 놈 저당권자의 낙찰대한 지가 배당받아간 배당금 반환 의무는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서로 이익의 상대방이 다르다. 언밸런스가 일어났어. 언밸런스. 이익의 상대방이 다르니까 대법원이 동시행관계 아니라고 봤어요. 그래서 이 판례가 뜨면 경매가 무효인 경우 낙찰자 이놈의 동그라미 하는 거야. 낙찰자의 채무자 왼쪽 놈에 대한 지등기 말소 의무와 저당권자 한번 여기 동그라미 하고 오른쪽 놈의 오른쪽에서 낙찰자에 대한 나에 대한 배당금 반환 의무는 왼쪽, 오른쪽 서로 이행의 상대방이 달라서 이걸 외우는 거야. 이걸. 그래서 왼쪽 이 그림을 그러니까 굴려내야 된다고. 이 판례를 내 걸로 만들려면. 그래서 채무자 왼쪽 놈, 저당권자 오른쪽 놈. 그래서 경매가 무효인 경우 낙찰자의 채무자에 대한 등기 말소 의무와 저당권자의 나에 대한 배당금 반환 의무는 이놈이구나. 왼쪽 오른쪽 놈이구나. 이행의 상대방이 서로 왼쪽 오른쪽 달라서 동시행관계가 아니다. 이렇게 오는 거예요. 동시행관계가 아니다. 그래서 낙찰자의 채무자 왼쪽
저당권자 오른쪽에서 나에게 배당금 돌려주겠구나. 그게 나오면 왼쪽 오른쪽 이건 외우면 돼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여기는 여기서 넘버 원이지. 넘버 원. 두 번째 후반부에서 넘버 원. 이 네 개. 변제부터 하세요. 협력부터 하세요. 안 주고 있는 보증금부터 주세요. 왼쪽 오른쪽. 동생관계가 아닌 네 개. 아까 동생에 해당하는 거 흘러가. 그래도 흘러가고 정답은 여기라고. 여기 정답은. 그래서 여기가 넘버 원이에요. 이 네 개. 외우면 돼. 변제부터 하세요. 협력 지금 해. 지금. 변제부터 하세요. 협력부터 하세요. 안 주고 있는 보증금부터 주세요. 왼쪽 채무자, 오른쪽 저당권자, 왼쪽, 오른쪽 서로 이행의 상대방이 달라서 동생관계 아니다. 이렇게 외우면 돼요. 자, 됐어요. 10분간 쉬고 위험부담 갑니다. 안 풀었구나. 쉬어.